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해 광주 교육계를 뒤흔들었던 스쿨미투와 관련해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됩니다. 징계 대상 인원이 수십 명인데다 중징계 가능성이 높아서 학교 현장이 다시 한번 술렁이게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학교 안에서 성비위 의혹에 연루돼 사법기관의 조사 대상에 오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임박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사법기관의 범죄 결과 처분 통보 내용과 학생 면담 기록지, 해당 교사 진술 등을 토대로 이번 주 중으로 해당 학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징계 대상이 된 교사는 3개 학교에 30여 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10명 안팎의 교사는 교육청 감사 결과 성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교육청은 사법기관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났다면 징계 사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학교 측이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비위 사실을 확정하기가 어려운 데다 기소되지 않은 교사들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소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들이 학생들과 마주할 수 없도록 분리 조치된 가운데 징계 논의가 시작되면서 신학기 학교 현장이 다시 뒤숭숭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터빈이 정지하면서 가동을 멈췄던 한빛 원전 5호기가 조사와 정비를 마치고 이틀 만에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한빛 원자력 본부는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쯤 가동이 자동으로 멈춘 5호기에 대해 원인 조사와 정비를 마치고 이틀 만인 오늘 오후 4시 30분 가동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송전선로에 벼락이 떨어져 가동을 멈췄던 5호기는 낙뢰로 인해 전류가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 개전기가 내부 회로 오류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광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침몰 사고의 실종자 수색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예인선 침몰 사고가 발생한 영광군 상락월도 근처 해역에서 실종된 갑판장 74살 김모 씨를 찾는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 민간 구조선 등을 투입해 수색 범위를 사고 지점에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영광 안마도까지 확대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신안군 하이면 바닷가에서 그물 작업을 하던 70살 A씨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함께 작업을 하고 있던 48살 B씨가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파도가 높아 구조하지 못하고 가까스로 헤엄쳐 나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사고 해역 인근에서 A씨를 찾는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목포도 광주처럼 오랫동안 묵혀둔 공원을 일몰제 시행 이전에 민간 특례 사업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광주와 비슷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공익성과 개발 이익 사이에 접점을 찾는 일입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43년 전인 지난 1976년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목포 산정공원 일대입니다. 면적이 47만여 제곱미터로 새롭게 개발된 백년지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공원지구로 지정됐지만 면적의 대부분이 개인 사유지인데다 분묘도 많아 재정력이 미약한 목포시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원 시설에 민간 자본 투자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등을 건설해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포시에서 이 같은 검토 대상지는 산정과 용라, 안장산, 양을 등 모두 7곳으로 내년 일몰제를 앞두고 산정공원만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사업 내용은 산정공원 면적의 78%에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22%는 1,800여 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토지 보상, 또 묘지 이전, 또 공원 조성에 사업되는 비용이 약 한 800억에서 900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저희가 일거에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는 목포시의 미분양 아파트가 500세대에 육박하고 임성지구와 오령지구가 개발을 앞두고 있다는 것. 원도심 도시재생사업도 진행되는데 또다시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구 유입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우선협상 대상자인 서희건설 컨소시움에 사업 내용을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시민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가운데 광주시가 자료 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합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4일까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산정 가격에 대해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직접 열람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열람 대상은 개별주택 8만 3천여 가구, 공동주택은 42만 3천여 가구입니다. 주택 공시 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수건시설인 복합혁신센터 건립이 가시화됐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총 사업비 490억 원 가운데 국비 19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설계 발주를 거쳐 오는 2021년쯤 혁신센터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빛가람 복합혁신센터는 수영장과 문화체육 공연시설 등을 갖춘 주민 정주 여건 개선 시설입니다. 광주FC가 개막 3연승 도전에는 실패했지만 승점 1점을 챙기며 2부 리그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광주FC는 부산 아이파크와의 홈 경기에서 후반 초반 페널티킥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16분에 펠리페 선수가 동점골을 얻어내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개막 이후 2승 1무를 기록한 광주는 리그 1위를 달리고 있고 지난 경기 해트트릭을 포함해 3경기에서 5골을 몰아넣은 펠리페 선수는 득점 선두를 달리며 돌풍을 주도했습니다. 50년의 역사성을 간직한 광주시민회관을 청년 창업과 문화활동 공간으로 지원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광주시는 민간협의체인 광주시민회관 활용 시민추진협의회가 공유재산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시민회관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도심 속 문화공간으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활용 방향을 밀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4년제 대학에서 중도의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연간 7,500명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대학가에 따르면 종로학원 하늘교육이 대학 알림이를 토대로 중도 탈락 학생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광주 전남 지역 4년제 대학 재학생 13만 4,800여 명 가운데 중도 탈락한 학생은 7,490명에 달했습니다. 중도 탈락 비율을 보면 전남이 6.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광주는 5.2%로 7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전공과 적성이 맞지 않거나 졸업 후 취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